강미란, 네 년이었어? 나한테 저 검은 머리 짐승을 떠넘긴 년이 바로 너였냐고. 출소한 최자영은 강승우의 친모가 고모인 강미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거의 피를 토하다시피 절규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절망과 분노가 한데 섞인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었죠. 지난 30년간 강승우를 억지로 떠안으면서 겪었던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강미란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신과 강승우의 주위를 교묘하게 맴돌면서 승우를 잘 챙기라며 개소리를 늘어놓았던 것까지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자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강미란은 뻔뻔스럽게 아들을 떠넘긴 장본인답게 얼굴에 전혀 미안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강승우를 내친 최자영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녀는 썩은 미소를 내보이며 나를 세우는 최자영을 비웃기라도 하듯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승우 생모예요. 그게 뭐 큰 잘못이라도 되나요? 순간 최자영의 미간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최자영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산산조각내는 결정타였어요. 그녀의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30년간 대신 아들을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강미란을 보며 최자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 제인이가 겪었던 고통, 100배 1000배로 강미란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이죠. 강미란의 추악한 정체를 알게 된 최자영이 강미란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라고요? 은호를 치고 달아난 범인이 잡혔다고요? 강제인은 경찰서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져 있었죠. 늘 어려운 사람을 보면 팔을 걷어붙여서 도와주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만큼 올곧은 천성을 지닌 강제인이지만 은호를 떠나보내야 했던 참혹한 사건을 겪고 나니 착하디 착한 그녀도 점점 독하고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범인을 마주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여유조차 없던 그녀는 보이는 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가는데요.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한 강제인이 범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경찰서가 떠나갈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우리 은호 살려내. 살려내라고. 그런데 경찰서에 앉아있는 범인은 강세리에게 사주를 받은 그 심부름꾼이 아니었어요. 흥정에 능했던 심부름꾼이 강세리가 사주했다는 사실을 모두 불어버리겠다며 또다시 강세리와 황기찬을 협박했고 은호를 유괴했던 그때처럼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한약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도 그렇고 은호까지 죽게 만든 강세리를 보면서 황기찬의 인내심은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아들인 지호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결국 거품을 물며 외쳐버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은호가 죽었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피를 토하며 소리치는 황기찬을 보며 고개를 숙인 강세리는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미안해 기찬 씨.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한 번만 용서해줘. 강세리와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선택이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세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은호도 분명히 살아있었을 테니까요. 이 비싼 노숙자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혹시라도 강제인까지 알게 될까봐 결국 황기찬은 눈물을 머금고 이 끔찍한 진실을 비밀에 묻기로 하는데요. 범인에게 한바탕 분풀이를 한 강제인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또다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인 최자영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죠. 제인아, 너 어디니? 물어볼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좀 만나자. 출소한 최자영은 손자였던 은호의 죽음보다는 딸 강제인의 상황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물론 은호도 그녀의 핏줄이고 가슴 아픈 손자의 죽음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최자영은 딸인 강제인에게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집착에 가까운 관계였죠. 강제인과 마주한 최자영은 짧은 침묵 끝에 입을 여는데요. 서변한테 은호 얘기 들었어. 상심이 크겠구나. 제인아, 이럴 때일수록 절대 무너지면 안 돼.
황기찬 그놈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되돌려줘야지. 언뜻 위로 같아 보이는 말이었지만 사실상 최자영 자신의 다짐을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강재인은 두 눈에 초점이 사라진 상태로 힘없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은호한테 만나자고 하지만 않았으면 은호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다 저 때문이에요. 그게 왜 너 때문이야? 황기찬 그 죽일 놈이 바람 피워서 멀쩡한 가정 파탄 내지만 않았어도 은호가 너 만나겠다고 혼자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다 그 망할 놈 때문이지. 모든 사건의 원흉이 황기찬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최자영인데요. 마침내 최자영은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인아, 황기찬 그놈이 어떻게 회장이 된 거야? 내가 고모한테 위임장까지 전달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엄마, 사실 고모랑 승우가 황기찬한테 투표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최자영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뭐라고? 이런 미친년놈들 같으니라고. 강씨 핏줄인 너가 버젓이 있는데 왜 황기찬한테 투표를 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승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미란까지 황기찬한테 투표를 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이때부터 최자영은 강미란을 아군이 아닌 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는데요. 흥분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간신히 분을 가라앉히고 후위를 도모하자고 다짐한 최자영은 강재인에게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에 가자 재인아. 강미란이랑 승우 내쫓아버리고 집에서 엄마랑 둘이 사는 거야. 그 집, 이제 저희 집 아니에요. 순간 최자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럼 누구 집인데? 황기찬이요. 뭐라고? 그럼 고모랑 승우는? 집 얻어서 따로 살고 있어요.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내 딸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도 모자라 강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택까지 빼앗아버리다니. 황기찬을 비롯한 도둑년 놈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최자영은 그 길로 곧장 황기찬의 집으로 달려가는데요. 최자영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마자 뻔뻔스러운 얼굴로 최자영을 맞이하는 노숙자. 당신들 뭐야? 뭔데 내 집에서 죽치고 있는 거야? 일말의 반성도 미안함도 없었던 노숙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이 왜 당신 집이야? 이 집은 이제 내 아들이 산 내 집이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순간 분노가 폭발해버린 최자영은 본능적으로 노숙자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채고 한바탕 난리를 치는데요. 결국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최자영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황기찬을 본 순간부터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모든 걸 빼앗아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피를 토하며 뜯어 말리고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안일함을 자책하며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득 최자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찝찝한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승우는 강씨 핏줄도 아닌데 왜 강미라는 그토록 강승우를 싸고 도는 거지? 저택을 황기찬에게 빼앗기고 따로 집을 얻어서 살 거라면 당연히 친조카인 강재인과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강미라는 생판남인 강승우와 살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었죠. 호텔에서 차분히 상황을 되짚어보니 더더욱 이상했습니다. 미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던 강미라는 잠깐 귀국하여 집에 들어왔을 때도 이상하리만치 승우만 예뻐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승우를 볼 때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강미란의 모습. 그때까지만 해도 강미란이 천성적으로 남자아이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다다른 지금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어요. 강미란이 강씨 핏줄이 아니라야 가능한 일이었죠. 차분히 과거를 하나하나 되새겨본 최자영은 확신하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둘 사이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그녀는 곧장 강미란이 있는 회사로 달려갔어요. 따져 캐물어서라도 반드시 이유를 들어야 했거든요. 어째서 내 딸을 배신했는지 변명이라도 들어야 분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황기찬으로부터 최자영이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건지 강미란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최자영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데요. 언니가 여긴 어쩐 일로 오셨죠?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썩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강미란을 보자 결국 최자영이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고모. 듣자 하니 주주총회에서 제인이가 아니라 황기찬한테 투표를 했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강미란은 최자영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참에 그냥 노선을 확실히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동안 강규철의 눈치를 보면서 가식적으로 제인이를 위하는 척 최자영의 비위를 맞춰왔지만 오빠인 강규철도 죽어버린 이상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진 강미란인데요. YL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YL그룹 회장 자리는 감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언니도 알다시피 제인이는 황기찬이랑 이혼하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상태였죠. 이성적인 판단을 가장한 차가운 배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에 최자영의 미간이 확 일그러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강미란의 두 눈을 매섭게 노려보기 시작하는데요. 강씨 핏줄인 제인이를 놔두고 어떻게 저 도둑놈 집안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황기찬한테 집 빼앗기고 제인이가 아니라 승우랑 같이 살고 있다면서요? 고모 진짜 제정신이에요?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해보라고요? 그러자 강미란은 더 이상 본심을 감추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승우를 매정하게 버렸지만 저는 승우를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저한테는 제인이보다 승우가 중요하거든요. 언니가 승우를 버린 그 순간부터 저도 제인이를 마음속에서 지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고모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이제 서로 갈 길 가자고요. 그 순간 최자영은 강미란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말하는 강미란의 얼굴에서 묘하게 강승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은 나머지 이마에 식은땀마저 흐르는 최자영인데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강승우가 강미란의 아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강미란과 강승우가 또 다른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날 밤 최자영은 강미란을 만나고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서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황기찬의 더러운 속내까지 눈치챘던 그녀의 독사 같은 본능이 강미란의 수상쩍은 행동에 오랜만에 반응을 했거든요. 강씨 집안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리만치 비혈육인 강승우만 챙기는 강미란의 행동은 그저 예사로만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변. 강미란 뒷조사 좀 해줘야겠어. 한국에 머물렀을 때부터 미국 지사에 근무하던 시절까지 샅샅이 뒤져봐.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원장님. 처음에 최자영은 강미란이 강씨 집안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고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강제인이 아니라 황기찬에게 회사를 넘겨준 게 도저히 설명되질 않았거든요. 과거 기록을 찬찬히 캐보다 보면 강미란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서 변호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최자영에게 들고 왔습니다. 원장님, 조사 도중에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강미란 씨가 미국 지사로 건너가기 전에 출산을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기로 따지면 30년 전이죠. 그 말에 최자영은 화들짝 놀란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강규철에게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강미란이 출산을 했던 시점과 강승우가 태어난 시점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죠.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아들을 오빠에게 떠넘기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딸인 강제인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도 뛰어들 자신이 있었던 최자영이 봤을 때 절대로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최자영의 머릿속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뒤엉켜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강미란의 얼굴에서 묘하게 겹쳐 보였던 강승우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두 사람은 체질까지 비슷했습니다. 강승우와 강미란 모두 우유를 먹지 못했거든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결국 최자영은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하는데요. 은밀하게 사람의 뒤를 캐는 것은 최자영의 전문 분야였어요. 그녀는 YL그룹 기획팀 직원을 매수하여 강승우의 칫솔과 강미란이 사용하던 컵을 손쉽게 확보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불일치로 나오길 바랬어요. 지금은 비록 남남으로 찢겨진 관계지만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고모가 알고 보니 강승우의 친모라면 그동안 겪어온 자신의 모진 세월이 너무 분하고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바로 옆에 친모가 멀쩡히 있었음에도 엉뚱하게 자신이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거라면 강미란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자기 자신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를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와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최자영.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얼굴로 검사 결과를 받아든 최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열어보는데요. 그런데 맙소사 99.9%라는 충격적인 글자가 최자영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신없이 훑고 내려간 마지막 즈음에는 친자관계가 일치한다는 문구가 분명하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설마 했는데 정말 강승우의 생모가 강미란이었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지를 구겨버리고 곧장 강미란에게 달려가는 최자영인데요. 결국 최자영은 강미란을 보자마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칠게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간 고통의 세월에 대한 분노가 가득 담긴 싸대기였죠. 영문도 모른 채 뺨을 얻어맞은 강미란은 두 눈을 치켜뜨고 사납게 최자영을 노려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천장을 뚫을 듯한 강미란의 고함이 최자영의 귀를 때린 바로 그 순간 최자영이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강미란의 얼굴에 냅다 던져버립니다.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강미란은 미간을 확 찌푸리고 종이를 훑어보고는 그제서야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요. 결과지를 멍하니 응시하며 찍소리도 못하는 강미란을 향해 최자영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절규하며 소리쳤어요. 나한테 승우를 떠넘긴 사람이 너였니?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내가 강승우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왜 네 자식을 나한테 떠넘긴 거냐고.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강미란이지만 이번만큼은 그녀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리라 다짐했던 비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이 하필 최자영에게 들통이 나버렸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다 오빠 때문이에요. 오빠가 아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고요. 순간 최자영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강규철에게도 딸에 대한 애정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강재인은 자신을 닮아서 똑똑했고 다른 집 아들 부럽지 않게 늘 매사에 진실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똑똑하고 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룹의 운명을 딸에게 맡길 수는 없었죠. 착하고 여린 사람보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그룹의 리더를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리더로 강재인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전에 강규철은 그룹을 책임질 수 있는 강한 아들을 원했습니다. 아들을 선호하는 강규철의 성향을 알기에 최자영도 눈물을 머금고 혼외자인 강승우를 자신의 아들로 키운 것이죠.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강규철에게 모진 소리를 들었던 그때의 모멸감이 떠오른 나머지 분노에 치를 떨던 최자영이 강미란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갈기려던 바로 그 순간 강미란이 최자영의 손을 순식간에 잡아채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언니. 아니 최자영 씨. 이제 피차 노선 확실히 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제 사무실에 함부로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이랑 얼굴 마주보고 정답게 웃으며 얘기 나눌 이유 없으니까. 나는 승우를 YL그룹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미란을 보며 최자영은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어요.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강미란과 강승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선사하겠다고 말이죠. 이날 밤 최자영은 김도희 때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심부름꾼을 고용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강승우를 차로 쳐버린 것이죠. 강승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강미란. 그토록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그녀도 힘없이 쓰러진 아들의 모습 앞에서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승우야, 엄마 왔어. 제발 눈 좀 떠보라고. 아들 강승우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강미란인데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자영이었습니다. 자신과 딸 강재인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최자영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YL그룹의 주인은 승우가 아니라 재인이야.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